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번에는 68페이지부터 다룰 거는 뭐냐면 결국은 유기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유기물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거기 보시면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질, 핵산이라고 나와 있죠? 탄수화물 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물부터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럼 누구예요? 물이죠. 그다음에 기능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요.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뜻이죠.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쉽게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다음에 무기염류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라고 종류 인, 칼륨, 칼슘, 나트륨 뭐 이런 건데요. 뭐 보니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거기 보시면은 탄소, 수소, 산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단백질 가보세요. 단백질은요,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누가 하나 더 있어요? 질소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은요, 질소가 하나 더 포함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려면 질소가 꼭 필요해요. 질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면 소화됐을 때 이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독소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질소, 단백질에는 뭐가 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탄수화물에는 질소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좀 꼭 좀 구분해 주세요. 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으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은 거기다 질소까지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좀 꼭 좀 표시해 주세요. 질소, 단백질은 질소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질 보세요.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죠. 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는 그러면은 단백질만 질소가 포함된다라는 것만 꼭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가끔 문제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은 여러분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을 띠는 물질이다 그랬고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도 배운 거 여러분들 DNA가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핵산에는. 그래서 핵산에서 인이 산성을 띄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능,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종류에는 DNA와 RNA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DNA하고 RNA 두 개를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제일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단백질은 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단백질을 소화하면 결국은 뭘로 소화되니? 그럼 최종 단계는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돼요 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순차적으로 쭉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아, 그러면 그럼 단백질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을 기본 제일 작은 구조물로 쓰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단위체라고 불러요. 단위체. 자, 그래서 단백질은 기억하세요. 단백질의 단위체가 누구니? 그럼 아미노산이에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종류 있느냐?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종이라고 배워요. 참 애매한 표현이죠. 20여 종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20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그냥 20종이라고 해서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20종.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20종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가지가 있다. 그래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가 돼요. 그리고 단위체들이 결합이 돼서 쭉 하나의 복합체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복합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다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뭐가 되고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 이렇게 쭉쭉쭉쭉쭉 결합해서 선생님 몇 개가 결합해요? 아미노산? 그건 몰라요. 아미노산 5개가 결합할지 아미노산 100개가 결합할지 아미노산 200개가 결합할지 지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길이는 무한정이고요.
그래서 단위체들이 결합을 한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되는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뭘 이룬다? 복합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복합체의 이름이 아미노산을 이루게 되면은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단백질이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몇 개 있다? 20개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N 해갖고 옆에 보시면 H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다시 C 그 다음에 C 써져 있고 아래쪽에 H 그 다음에 왼쪽에 OH 오른쪽으로 이중결합해서 O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곁사슬에서 R이라고 하나 써져 있거든요. 자, 아미노산은요 흰색으로 써진 건 다 동일해요. 흰색으로 써 있는 건 다 동일하고요. 여기 R이라고 써 있는 게 여기 하나 이렇게 R 써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라 뭐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크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그냥 R이라고 하나로 치환해서 써준 것 뿐이고요. 이 R이라고 써 있는 게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 곁사슬이라고 써 있죠. 이 곁사슬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종이 결정이 나요. 그러면 20여 종의 아미노산은 H, H, N, C, H, C, OH, O 이렇게 써 있는 건 다 동일하냐? 얘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요것만 달라져요. 요것만 달라지고 이 곁사슬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누구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고 그런 게 몇 개 있다? 20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보시면은 여기 요쪽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아미노기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 카복실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그럼 다른 아미노산하고 하나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카복실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다시 H, N 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이쪽에 카복실기의 OH하고요. 아미노기의 H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둘이 뭐가 만들어지냐?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하나 빠져나가요. 그래서 둘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면요. 아미노산 하나의 카복실기와 반대편의 아미노기에 OH하고 H가 만나서 물이 하나 빠져나가요. 그래서 둘을 결합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물이 빠져나가서 뭔가 없어진 거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거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탈수 축합 반응 중에서 이렇게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특별하게 그 밑에 보시면 뭐라 되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다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은 카복실기와 그 다음에 아미노기에 OH-와 H가 만나서 OH하고 H가 만나서 H2O라는 물이 하나 빠져나가고 이러한 거를 뭔가 물이 빠져나가서 축소된 반응이다라고 이거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탈수 축합 반응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아미노산에 일어나는 탈수 축합 반응을 특별하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단백질, 단위체는 누구?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 20여 종이 있다. 20여 종이 있고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데 그때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결합을 해서 뭐가 빠져나간다? 물이 빠져나간다. 이러한 결합을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나오는 이름이라는 거 꼭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에서 꼭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단백질의 형성. 이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 자, 아미노산, 잘 보세요. 아미노산 하나와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하면 요 사이가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죠. 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여기서 또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가끔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미노산 3개가 결합했다. 그러면 아미노산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만들어지니? 그러면은 2개 만들어져요 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빼서 얘기하셔야 되면. 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단위체하고 단위체하고 결합된 걸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늘어서 있으면 앞에 폴리자가 붙어요. 폴리. 폴리가 다중이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폴리펩타이드 결합.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단위체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요.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이 펩타이드 결합들이 쭉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저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뭐라고 부르자?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까진 괜찮죠? 그런데 갑자기 뚱땅맞게 입체 구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미노산은요. 이 곁사슬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 곁사슬이 여기 R 이렇게 하나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뭐가 덕지덕지 원소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A라는 아미노산, B라는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결합하다 보면 모양이 일렬 배치되는 게 아니라 뭐 곁사슬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결정이 나요. 즉 아미노산 옆에 무슨 아미노산이 오느냐에 따라서 요 곁사슬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이 일렬로 쭉 늘어서는 게 아니라 3차원 구조로 입체 구조로 막 꼬이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단백질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 아미노산이 단위체다. 아미노산은 아미노산끼리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물이 빠져나가는 결합을 하는데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과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면 그거를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곁사슬이 달라지기 때문에 3차원 구조에서 특유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게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된 저 입체 구조를 가진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자?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용어가 누구 건지만 명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가진다. 자,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은 아까 얘기했죠.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몇 개? 물 분자 1개가 빠져나가요. 빠져나오는 결합이 일어난다. 탈수 축합 반응이죠. 이런 걸 통칭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자꾸 강조하죠.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들이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 결합.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되면은 특유의 입체 3차원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냐? 첫 번째, 아미노산이 아미노산 이렇게 결합할 때 몇 개까지 결합하는지도 단백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짧은 단백질도 있고 이게 더 긴 단백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순서가 몇 개죠? 총 20여 종이죠. 20까지. 여기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만 돼도 20까지죠. 이런 식으로 종류가 20 곱하기 20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종류가 무한정 늘어나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아미노산 20여 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그러면 쌤, 저 20여 종의 아미노산은 사람만 갖나요? 아니요. 이거는 동물이 됐건 뭐가 됐건지 간에 다 있어요. 아미노산이 20여 종인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돼지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사람의 단백질이냐 동물의 단백질이냐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에서 단백질을 소화해서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분리해내겠죠. 그 상태에서 그 아미노산 가지고 내가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로 다시 재합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필요한 사람의 단백질을 만들면 되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능. 자, 우리 몸의 주요 구성물질,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구성한다. 오,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생리작용 조절,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 자, 여러분들 효소예요, 효소. 요거 또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효소 중요합니다. 효소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효소하고 호르몬은 다 뭐예요?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의 효소하고 호르몬은 다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항체의 성분으로 몸을 보호하는 데 관여하며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를 형성하는 것도 역시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단백질은 참고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원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은 다양하게 사용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단위체가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 20종류가 있다.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누가 결정한다? 곁사슬이 결정하는데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겼다. 요거 한번 나중에 꼭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복시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결합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쭉 늘어선 걸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 특유의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걸 뭐라고 부르자? 단백질이라고 부르자. 단백질에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구성하거나 거기 보시면 호르몬이나 효소, 그 다음에 항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서 주요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주로 외워요? 네, 외워요. 주로 많이 외웁니다. 생물은 역시 뭐니 해도 누가 더 잘 외우냐 싸움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끔 물어보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요. 그림 뭐예요?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라고 그려져 있는 거. 이거요. 딴 건 필요 없고요. 그 그림 보고 요거 세 가지 중에 누군지 구분하는 거 가끔 문제로 내거든요. 그럼 지금은 안 외우시더라도 시험제까지는 한 번쯤 외우셔야 돼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신상에 좋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림 나오면 다 그려보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됐어요. 자, 넘어가 보죠. 자, 핵산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자, 핵산은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핵산은 여기 나오는 게 다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요. 뒤에 단원 넘어가면은요, 이것만 따로 엄청 디테일하게 다시 또 배워요. 그러니까 연속이죠.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는 요거 배우고 뒤로 넘어가서 한 번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가 그렇게 뒤로 넘어가서 한 번에 다 배운다, 그럼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핵산 볼게요. 핵산. 왜 핵산이에요? 우리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핵이라는 게 산성을 띠는 물질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핵산이라고 불러. 근데 왜 산성을 띄어요? 아까 구성물질이 탄소, 질소, 산소, 수소, 그 다음 뭐가 있었죠? 핵산은 인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죠. 이 인이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인산이라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물질이구나.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뭐 배울 거냐면 DNA하고 RNA 배울 거예요. DNA라는 거 하고요. RNA라는 거 배울 거예요. DNA는 선생님 저 들어본 것 같아요. DNA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염색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세포 분열에서 배웠던 그 염색체의 구성 물질이 저 DNA예요.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도요. 마찬가지인데 핵산도 단위체가 있겠네요. 네. 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를 가져요. 자, 단위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DNA가 되기도 하고 RNA가 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여기 보시면 인산이라고 써 있죠? 인산이라는 물질에 옆에 당, 그 다음에 염기, 요게 가장 기본 단위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의 기본 단위체예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인산하고 당 사이에 또 밑에 있는 인산하고 여기는 공유결합을 이뤄요. 여기하고 여기에 공유결합. 그 다음에 그럼 밑에 있는 애가 다시 당을 가지고 있겠죠? 당, 그 다음에 염기. 또 밑에 있는 애 인산하고 또 연결이 돼요. 또 여기는 공유결합, 공유결합, 여기도 공유결합. 자,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인산, 단, 염기,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과 당 사이에 무슨 결합으로 연결이 되느냐?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읽어볼게요.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에는요. 요 염기에는 종류가 총 4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4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고요. 아, 정확히 말하면 5종류지. 종류는 5종류예요. 쓰이는 게 4가지씩이지. 종류는 5종류로 할게요. 5종류가 있고요. 5종류가 있고 거기 보시면은 아데닌 A라고 써놨죠. 대문자. 구아닌 대문자 G라고 써놨고요. 사이토신 C라고 써있고요. 타이민 T라고 써있고요. 혹은 유라실 U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5개의 뭐가 있냐? 염기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파벳으로 약자로 표시할 때는 거기 나온 것처럼 아데닌의 A, 구아닌의 G, 사이토신의 C, 티아민의 T, 유라실의 U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5종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쓸 때는 딱 4가지씩만 묶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몇 개 있니? 그럼 5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체도 몇 종류의 단위체가 있다? 5종류의 단위체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산, 당, 염기는 1개, 1개, 1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염기에는 총 몇 종류가 있다? 5종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이름 외워야 돼요? 네, 좀 외우세요. 이거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갖고 계세요. 나중에 대학 가서라도 여자친구가 물어보거나 남자친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염기엔 종류가 몇 개 있었지? 그 5종류인데 말이야. 뭐뭐 있었어. 요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상식처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헤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가? 이거 물어보는 게 더 비정상이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물어보지. 그쵸?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다. 저기 보고 저기 뭐지? 그 뭐라 하지? 카카오톡 사진 보고 놀랬다. 내가 깜짝 놀랐다. 이거 난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자, 그 다음에요. 자, 헥산의 형성.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뉴클레오타이드의 거기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여기 건 얘 거고 여기서 다른 애 거예요. 결합하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긴 사슬. 왜냐면 얘가 일자로 쭉 연결되죠. 이거를 사슬이라 그래요.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된 거를.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은 반복되어 긴 사슬 모양의 자 길다 많다. 그럼 앞에 무슨 자 하나만 더 붙으면 되죠? 폴리자 하나만 더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렬로 쭉 연결되는 거를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요. 하다 보면 저도 좀 헷갈려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그러고요. 자,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줄만 있다. 이렇게 한 줄만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RNA 모양이 돼요. 그런데 DNA는요. 여기에 옆에 어떻게 붙냐?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염기, 당, 인산. 그 다음에 염기, 당, 인산.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한 줄 사슬 하나가 있고요. 사슬 하나만 있으면 보통 RNA가 되는 거고요. 사슬이 2개가 있는데 이 사슬과 사슬 사이에는 이중결합이나 혹은 삼중결합에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중이나 삼중 수소결합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사슬 2개가 결합이 돼서 베베베베베베베 꼬여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DNA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저 이중결합, 삼중결합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뒤에서 중요해요. 그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게요. 거기 핵산의 종류에는 DNA하고 RNA가 있어요. 라고 돼 있죠. 자, 공통점. DNA나 RNA나 전부 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이고요. 이 사슬이 두 가닥이 연결돼 있으면 DNA, 한 가닥만 연결돼 있으면 RNA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 여러분들 이건 몰라도 좋은데 당에는요. 한 줄짜리 RNA도 당이 있고요. 두 줄로 연결돼도 당이 붙어 있는데 당의 이름이 좀 달라요. 거기 보시면은 DNA에 붙어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는 이름으로 디옥시리보스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RNA 쪽에 붙어 있는 당을 리보스당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름에서 거기 보시면 디옥시라고 써 있죠. 디옥시가 산소를 하나 띄어냈다예요.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는 리보스당에서 산소를 하나 떨어뜨려낸 게 디옥시리보스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한테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굳이 구분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저 같으면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울래요. 전 보통 DNA만 하거든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요. 그럼 RNA는 단일 나선 구조, 그러니까 일중이고요. 한 가닥이고. 그 다음에 당은 DNA는 디옥시리보스 당이고요. 그럼 RNA는 리보스 당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염기 볼게요. 염기는요, 아까 총 5종류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각각 몇 종류씩만 쓴다 그랬죠? 4종류씩만 써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염기에 자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NA도요. 똑같아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아요. 대신 티아민 대신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라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티아민 대신에 유라실로만 치환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RNA도 그렇고 DNA도 그렇고 염기가 각각 4종류씩만 존재해요. 그런데 염기의 총 종류를 개수를 얘기해라 그러면 5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능. 자, DNA는 유전 정보 저장이에요. 얘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만 해요. RNA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두 개가 좀 애매하죠. 그냥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뒤에 가면 다시 또 배울 거니까 DNA는 유전 정보의 저장,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요. 가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이라고 해갖고 제가 그림 그릴 때 오각형으로 그려놓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은요. 오각형으로 그려놓거든요. 여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가 5개로 되어 있는 당이에요. 그걸 5탄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와 RNA는 둘 다 5탄당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린 건데 6탄당은 또 뭐예요? 시험 문제 분명히 6탄당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6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 6탄당이에요. 포도당은 6탄당, 그 다음에 RNA와 DNA는 5탄당. 알았죠? 이름이 좀 그지 같죠? 좀 외워주세요. 외워. 생물 열심히 해서 의대 가야지. 요즘 많이 가더만. 자, 그 다음에 4번 DNA 염기의 상보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염기에는 이중결합이 있고 삼중결합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아데닌 A 옆에는요. 짝꿍이 T가 와요. 아데닌 옆에는 티아민이 와야 돼요. A하고 T가 한 짝꿍이에요. 왜냐하면 아데닌하고 티아민은요. 이중수소 결합을 해요.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은요. 삼중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사이토신 옆에는 무조건 구아닌이 와야 돼요. 구아닌 옆에는 사이토신이 와야 돼요. 아데닌 옆에는 티아민이 와야 되고요. 티아민 옆에는 아데닌이 와야 돼요.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늘려서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 보완적 결합이다 그랬고 상보적 결합이라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AT, CG 이렇게 한 세트라고.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가 일단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NA 상보적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DNA 유전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의 염기를 가진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 염기가 오는데 염기 자리에 누가 이렇게 오겠죠. 이러한 염기 순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유전 정보가 돼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라고 해서 뒤쪽에서 다시 또 배워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요 염기가 순서대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정보를 갖는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진다라는 게 이 소리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면 그때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같이 풀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어디 보자.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5번 한번 보실래요? 71페이지에 5번 71페이지에 5번 그 다음에 이거지. 누가 하나가 자리가 비나? 한 명이 갔나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왜? 지금 가신 분이 누구죠? 이대규. 무슨 일 있나? 말이라도 좀 해주고 가지. 자, 5번 볼게요. 자, 그림은 단백질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백질이니까는 얘 이름 나오면 누구 나와야 되겠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백질 구성이니까 가는요 누굴까요? 이거 아미노산이 되겠죠. 자,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이 되는 기억이 펩타이드 결합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쭉 늘어서 있으니까 이게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될 거고요. 다는요, 이러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구성이 되면 다에서 나와 있는 그림처럼 베베베베 꼬인대요. 그렇게 꼬여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된대요. 이렇게 입체 구조를 만들면은 바로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이 형성될 때 물 분자가 첨가된다가 아니라 빠져나온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겠죠. 그지?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니은 간은 아미노산으로 생명체 내에 20여 종류가 있다. 20종류가 있다.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디귿 나에서 다로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나에서 다로 갈 때 무슨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폴리펩타이드 결합이겠죠. 펩타이드 결합은 기억 하나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인가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7번. 자, 7번. 7번. 자, 문제집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인지 모르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요? 뭐지? 무슨 일인지. 자,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동그라미가 인산, 그 다음에 기억이 되는 게 누구죠? 당이죠, 당. 그리고 거기 보면 꼭지점 5개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오탄당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만 봐서는, 여기 있네요. DNA를 구성하는 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 당은 디옥시리보스당이에요? 아니면 리보스당이에요? 그러면은 디옥시리보스당이에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DNA를 구성하는 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안 써 있으면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는 염기가 오면 되겠죠. 자, 그럼 DNA를 자, 염기 자체는 5종류가 있지만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총 몇 종류? 4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5개냐 4개가 물어보느냐에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뀌니까 조금 섬세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기억. 이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맞죠? 자, 니은. 기억은 디옥시리보스이고 니은은 염기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인산, 당, 염기 1대1대1로 결합하여 단위체를 이룬다. 맞죠? 이거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8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건 풀 건 아닌데 8번 문제 보시면은 가하고 나가 가는 2개의 사슬이 연결돼서 꼬여 있는 거죠. 염기와 염기가 상보적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에서는요. 한 가닥만 쭉 있죠. 이렇게 한 가닥만 사슬이 한 가닥만 있어요. 그럼 가가 의미하는 게 DNA가 될 거고요. 나가 의미하는 게 RNA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뭐 본 김에 풀게요. 기억. 가는 RNA다. 나는 DNA다. 맞아요? 거꾸로 했구나. 가가 DNA고 나가 RNA죠. 거꾸로 됐네요. 순간 나도 헷갈렸다. 기억 틀렸고 1번 틀렸고요. 2번. 가를 구성하는 당은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 당이 되어야 되겠죠. 틀렸어요. 3번. 가를 구성하는 단위체에는 5종류가 있다. 자, 염기가 5종류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DNA의 단위체는 4종류, RNA의 단위체도 4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틀렸고요. 자, 4번. 나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는 유라실이 있다. 네, 이거 하나는 맞죠. 왜? RNA에는 유라실이 있어요, 분명히. 대신 DNA에는 유라실 대신에 티아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나는 당과 인산의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되는데, 자, 조심하세요. 당과 인산의 생명체의 형질을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예요. 정보를 저장해 주는 건 DNA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된 것 같네요. 그럼 정보를 저장하는 게 틀렸네요. 그럼 DNA인 가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은 여러분들 1등급 도전인데요. 요거는 하나 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3번 보이나요? 4번 보이나요? 4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4번. 여러분들 그 4번 한 번만 지금 풀어보실래요?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있나? 그거 알파벳이? 아니다. 다 책이죠? 프린트로 보시는 분 중에는 안 보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괜찮나? 자, 4번. 4번 하나 풀어볼게요. 73페이지에 4번. 자, 4번 물어볼게요. 4번. 자, 그림은 DNA의 일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DNA예요. 자, DNA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아데닌, C는 사이토신의 약자로 뭐 표시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자, 기억이 누구예요? 인산이고요. 니은은 당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어디에 표현된 거냐면 염기에 표현된 거거든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은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이다. 맞아요.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니은이 당이에요. 당은 RNA에 있는 당이니까는 당연히 디옥시리보스 당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아니 내가 RNA라고 했어요 지금? DNA에 있는 당이니까 디옥시리보스 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상하다. 머릿속에는 DNA라고 해놓고 왜 자꾸 말할 땐 RNA라고 그러지 아까부터.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 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디에 포함되냐? 디귿 염기예요, 염기. 디귿은 티아민이고 왜? 디귿이 티아민인지 아는 이유는 그 옆에 아데닌이 왔죠. A 옆에는 무조건 T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데닌 옆에는 티아민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을은 누구냐면 C 옆에가 리을이거든요. C는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 옆에는 누가 와야 돼요? 구아닌이 와야 되니까 G가 와야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NA에서 A의 비율이 15%다. 자, 여러분들 전체 중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데닌하고요, 티아민이 한 세트죠. 그리고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이 한 세트거든요. 그런데 전체 DNA를 구성하는 것 중에 얘가 15%를 차지한대요. 그럼 당연히 얘도 15%를 차지해야 돼요. 왜? 둘은 상보적 결합이니까. 그럼 요거 둘이 합치면 몇 퍼센트죠? 30%죠. 그럼 나머지 몇 퍼센트 남죠? 70% 남나요? 그럼 70% 남으면은 여기 35%, 여기 35% 와야 돼요. 요렇게 와야 합이 100%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데닌의 비율이 15%면은 구아닌의 비율은 몇 퍼센트? 35%가 돼야 돼요. 사이토신도 역시 35%가 돼야 되고. 요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얘가 15%면 얘 짝꿍도 15%. 그런데 전체가 100%가 돼야 되니까 요게 30이니까 여기가 전체가 70. 그럼 반반 나눠 가지니까 35%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같이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숙제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요. O2 푸는 거예요. O2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오늘 아마 나머지 1시간 동안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눠드린 게 이게 지금 답지가 붙어 있어서 좀 두꺼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있네요. 조금 양이 되네요. 에이, 그래도 그렇게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50% 이상은 좀 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요거 2개까지만 숙제로 풀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요. 특별하게 뭐 내용이 별로 없죠. 그냥 외워야 돼요. 제가 요 파트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외울 때 외우더라도 조금 연결관계 있게끔 외워주는 거. 그거 해주는 게 제가 할 일이고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여러분들 귓전에다 대고 계속 떠드는 거 이제. 계속 뭐 펩타이드 결합이 어떠니, 뉴클레오타이드 결합이 어떠니, 뭐 당에는 종류가 뭐가 있니 이러면서 계속 떠들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외워지게. 그게 내가 도와드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날 외울 때 과부하 안 걸리는 거.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 파트는요. 조금 디테일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물리랑 화학은 잘못 내면 좀 힘든데 선생님들도 생물 파트는 좀 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디테일하게 내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정각부터 나머지 문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